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에서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친 것이 아닌가. 이번 주말을 활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재충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거의 매일인 것 같은데 매일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킬 만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어제는 갑자기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제롬 파웰 후임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제롬 파웰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임기가 거의 1년 가까이 남은 사람을 앞에 대놓고 조만간 네 후임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웰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식의 압박이 제롬 파웰로 하여금 금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제롬 파웰의 오기를 건드려가지고 약이 바짝 오른 제롬 파웰이 악으로 깡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달 연준 미팅에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불화 업데이트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탄핵에 찬성까지 한다라고 글을 남겼었던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는 더 이상 일론 머스크와 그 어떤 관계도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사이는 끝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서로 막말 공격을 하던 두 사람 관계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론 머스크 최근에 눈탱이가 밤탱이 된 그런 사진이 공개가 돼가지고 여러가지 말이 많았었죠. 일론 머스크는 아들내미가 장난치다 그랬다라고 핑계를 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소식이,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누구랑 싸움이 붙었었느냐?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랑 몸싸움을 벌였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가 일론 머스크와 도우지를 사기라고 몰아붙이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일론 머스크가 몸통 박치기를 시연 스캇 베센트를 들이받았고 스캇 베센트가 주먹으로 까가지고 일론 머스크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는 본인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네가 만약에 미국 민주당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더욱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강한 협박을 이어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나한테 기어오르게 된다라면은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제 국가적인, 개인적인 원한이지만은 국가의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때리겠다. 일론 머스크 소유 업체들과 연방정부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라거나 일론 머스크의 기밀 접근 권한을 박탈하게 된다라면은 스페이스 X 사업에도 큰 차질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빌미로 삼아가지고 얌전히 있어라. 안 그러면 뒤지는 수가 있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일론 머스크도 빡치면 사업체랑 돈 다 들고 미국을 떠나버리게 된다라면은 미국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갈등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난장판 정국을 맞이하고 있는 미국. 이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어제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4,880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블랙락에서만 1억 3,145만 달러가 유출. 이어서는 일본의 리믹스 포인트가 470만 달러 비트코인을 추매 44.8개를 추가로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이어서는 리플사의 전 임원, 최고 리스크 책임자였었던 그렉 키드가 미국의 의료기술 회사인 논랩스를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개의 비트코인과 일부 현금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회사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의 82%를 비트코인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와 같은 재무 전략을 쓰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리플사의 임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XRP는 전혀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렉 키드. 이 뭔가요? XRP도 좀 사줘야지. 많은 XRP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했다라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버의 CEO가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증명이 되었으며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조만간에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가 오게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인데요.
유명 분석가이자 전설적인 분석가이지만은 많이 틀리는 피터 브렌트는 비트코인이 2021년 패턴을 반복할 경우 64,000달러까지 대략 50%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정으로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기대감이 많이 꺾였다. 특히 비트코인의 RSI는 51을 기록,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으며 2021년도와 유사한 하락 다이버전스도 나타나서 비트코인의 불장이 종료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컵앤핸들 패턴이 완성되게 될 경우 64,000달러까지 비트가 떡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좋지 않은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 주말 동안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비트가 106,700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11만 달러까지 직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106,700달러다. 해당 자리를 뚫을 수만 있다라면은, 이 저항을 뚫을 수만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전구를 향한 도전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크립토 배트맨 분석가는 최근에 있었던 하락은 가짜 하락이라면서 110만 달러까지 충분히 쏠 수 있음을 자신하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임 분석가 파이사이클을 기반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고점은 찍지 않았다. 파이사이클 위로, 하얀 선 위로 고개를 삐쭉 내밀었을 때가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런 기미가 없다 이거죠. 여기서 살짝 내미는 듯 했었으나 이건 아니고 앞으로 쭉 올라가지고 대가리를 삐쭉 내밀면은 그 자리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고로 비트코인의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2,530만 달러가 유입, 블랙록에서는 1,59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는데요. 이번 주 성적을 비교해보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에 2억 8천만 달러가 유입된 반면에 비트코인에서는 1억 2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더욱더 이더리움에 많은 기대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방금 비트코인의 파이사이클 차트를 봤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레인보우 차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색깔별로 가격대가 쫙쫙 나눠져 있는데요. 자, 차트긴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가격대 및 심리상태를 구분을 해놨다. 굉장히 희망회로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 일단 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색깔별로 가장 낮은 하단 같은 경우는 축적 구간 1617달러에서 2274달러로서 온건한 상승 기대감을 나타내는 가격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치한 아직 저렴한 구간 같은 경우는 2274달러에서 3239달러로서 공정가치 이하에서, 즉 저평가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슬슬 살벌한 희망회로가 돌기 시작하는데요. 호들 구간은 3239달러에서 4668달러, 버블이 아닌감 구간은 4668달러에서 6780달러, 포모 구간은 6780에서 9865달러, 더 갑니다. 진심으로 팔아라 구간은 14,000달러까지, 최대 버블 영역은 2116달러까지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갔다, 너무 갔어. 10,000달러만 넘어도 얼마나 좋겠니?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만약에 이더리움이 2175달러 수준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해당 자리부터 롱을 쳐도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 저스트핏 분석가는 비트코인만 CME 갭이 있냐? 이더리움도 CME 갭이 있다. 3250달러 구간에 갭을 한번 메꾸로 언젠가는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했었던 우버의 CEO는 물론이며 독일의 최대 상업은행, 아직도 망하지 않았다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및 토큰화 예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도이체뱅크뿐만 아니라 애플, 트위터, 에어비앤비 등 주요 빅테크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본격적으로다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소식의 출처는 포춘입니다. 포춘에서 이야기하기를 애플은 올해 초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트위터, X 같은 경우는 자체 결제 앱인 엑스머니에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에어비앤비는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같은 기존 결제 처리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에 신용카드를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엄청난 수수료를 뜯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핸드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더욱더 쉬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테더사의 CEO는 이런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볼리비아에 가시면은 가게에서 물건을 팔 때 물건 값을 테더로 책정을 해놓은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테이블 코인 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지코인. 최근에 테슬라 주식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의 불화 때문에 같이 가격이 떨어졌었다라고 하는데요. 볼린저 밴드 일본 기준으로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하지 않겠냐. 다만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떨어진 것은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었으며, 트럼프 아들 내미들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밈코인 회사와 매직 에덴이 트럼프 지갑을 개발한다고 하자 이를 갈면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법적 대응 이야기까지 나왔었으나 결국은 화해를 하면서 제휴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아들 내미들은 밈코인 제작 회사에 결국 트럼프 지갑을 제작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다가 트럼프 밈코인의 장기적 재무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트럼프 밈코인을 대량 매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매직 에덴은 어떻게 되는 거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부디 최근에 시청률이 떨어진 저희 채널도 힘을 낼 수 있도록 광조뜻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